여러분 특히 부동산 세금에 있어서는 주택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렇게 세 가지 세금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양도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주택수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하면은 양도세 주택수라는 어떤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특히 취득 단계, 보유세 주택수 그리고 양도세 주택수 각각 따로따로 벌써 세 가지잖아요. 이 세 가지가 다 따로 가고요. 좀 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대출 관련된 주택수, 청약 관련된 주택수 이것도 다 따로 아셔야 되는데 세금 그리고 분양권, 주택 분양권 관련해서는 이 날짜를 좀 외워두셔야 돼요. 자, 뭐 어떤 날짜냐면 우리 주택 분양권은 소위 말해서 권리잖아요. 이런 그냥 종이란 말이에요. 서류란 말이에요. 아직 주택으로 완공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얘가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자, 언제 들어가냐? 2020년 8월 12일 그리고 21년 1월 1일이에요. 두 개가 다르죠. 왜 그러냐면 2020년 8월 12일부터 그날 포함해서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당첨이 되면은 취득세 주택수 할 때 주택수에 들어가요. 그리고 21년 1월 1일부터는 양도세, 비과세 판단할 때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24년이잖아요. 지금 내가 주택 분양권을 취득한다. 그러면은 이 주택 분양권은 취득세 주택수, 양도세 주택수 다 들어갑니다. 자, 나쁘게 말하면 이 분양권 때문에 취득세 폭탄 맞을 수 있고요. 내가 생각했던 양도세가, 비과세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거래를 해보시면 아는데 내가 분양권에 당첨이 되거나 아니면 분양권을 내가 매수할 수 있어요. 우리 전매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분양 당첨이 되면 계약서를 쓰는 거고 전매하는 경우에는 전매 계약서 그리고 전매 잔금을 치릅니다. 여전히 아직 분양권 상태예요. 주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취득세를 내진 않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분양권 상태에서는 별도 내가 세금 내는 게 없고 이 분양권이 우리가 좋아하는 신축, 얼죽신 그러잖아요. 새 아파트가 되면은 그때 취득세를 납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걸 조심한다고 해야 됐죠? 2020년 8월 12일부터는 취득세, 주택수에도 이 분양권이 들어가고 그 분양권이 나중에 취득세 중과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가 주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때 분양권이 하나가 당첨이 돼요. 줍줍이 당첨됐다고 가정해 볼까요? 자, 그러면 분양권 줍줍이 당첨이 되면 일단 기쁘죠. 기분이 좋죠. 근데 그리고 이제 기분 좋게 계약서를 씁니다. 아직 취득세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죠. 주택이 아니니까. 자, 근데 보니까 이제 세 개인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게 세 개가 되니까 이걸 이제 준공할 때 아까 취득세를 낸다 그랬었잖아요. 주택으로 완공될 때. 그러면은 최소한 이게 8%거든요.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면 12%가 들어가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종전에 있었던 이 두 개를 팔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개를 딱 팔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내 기준에서는 1번이잖아요. 그래서 준공이 되잖아요. 그럼 내 기준에서 1번이니까 1주택 취득세율, 즉 1에서 3%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6억 이하 1%, 9억 초과 3%, 중간에는 뭐 1점 몇 퍼센트, 2%.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나는 종전주택 두 개를 팔았잖아요. 근데 이걸 준공할 때 취득세 고지서를 받아들잖아요. 몇 퍼센트냐? 최소 8% 나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실수하는 사례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게 뭐예요? 내가 분양권을 취득하면 이미 이때 분양권 취득세 주택수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주택을 내가 매각을 하더라도 이 취득세율이 변화되지는 않는다. 이걸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앞에 질문하고 좀 연결해서 가볼게요. 자, 다시 갈게요. 두 개가 있어요. 분양권이 줍줍이 당첨됐어요. 너무 기쁘죠? 근데 얘 8%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분양권, 주택 분양권 취득세 주택수 결정하는 거는 분양 계약일이라고 지방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취득세 기준으로 3주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주택 두 개를 팔아봤자 3주택으로 취득세가 결정이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피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잘 들으세요. 뒤로 갈수록 좀 어려워요. 자, 첫 번째. 먼저 가지고 있던 주택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분양권에 당첨이 돼요. 아니면 매수를 해요. 전매를 해요. 그러면 얘가 1번이 되겠죠. 온전한 1번이 되니까 1에서 3%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내가 이거 줍줍이라고 해봐요. 청약 당첨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종전주택 두 개를 팔겠어요? 못 팔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 2번, 3번으로 가야 돼. 자, 그럼 2번이 뭐냐? 자, 분양권, 주택 분양권 취득을 했죠. 이 상태에서 아까 주택 수를 결정하는 거는 분양 계약일이라고 했는데 실제 취득세율이 최종 확정되는 거는 잔금일이란 말이에요. 그때 내가 취득세를 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주택이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요 분양권이 만약에 자녀 이름으로 되어 있다. 아니면 분양권을 부모님 이름으로 취득했는데 자녀한테 증여를 할 수 있겠죠. 증여를 하고 실제 잔금 치를 때 이 부모님과 자녀가 세대 분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2주택, 1주택이니까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수도 있다고 가능성 있게 이렇게 말씀드렸냐면은 이때 자녀가 세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세대 분리를 막 시키는 게 아니고요. 주민등록표 분리하는 건 기본이고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있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만 30세 이상이고 일정 소득이 있어야 되고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혼인을 해야 돼요. 이 중에 최소 한 가지 이상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는 당연히 말도 안 되고요. 20대 대학생인데 소득이 없다. 결혼도 안 했다. 그러면은 세대 구성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세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요건의 이게 제한적이 되겠죠. 그래도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활용하시고요.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자, 3번이 좀 어려워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최근에 나온 해석인데 이거 조금만 놓치면은 금방 이거 잊어버리거든요. 자, 종전주택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남편 거, 하나는 아내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분양권을 남편 이름으로 취득했다고 합시다. 남편 이름으로. 자, 그러면 남편 주택 하나, 분양권 하나 있죠? 자, 그리고 아내 이름으로 주택이 하나 있죠? 그럼 이거 최소 지금 3주택이니까 8% 확정이 됐죠? 확정이 됐는데 제가 종전주택 팔아도 안 된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해석이 나왔어요. 최종적으로 우리는 주택 하나하고 분양권 하나만 갖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러면 여자 거를 팔아야 되겠네요, 주택을. 그럼 남자 주택이 하나 남아요. 그리고 남자 이름으로 된 분양권이 하나 남아요. 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분양권은 3번이니까 8%란 말이에요. 최소 8%. 이 분양권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아내 이름으로 명의 변경 시켜버려요. 즉, 증여해버려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상관이냐? 처음에 2주택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 취득하면 얘가 3번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 중에 하나를 팔고 다시 이거를 명의를 배우자한테 넘겨버리니까 이때 명의를 넘긴 그 증여 당시 취득 주택수는 2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과를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올해 초에 관련된 해석이 나왔어요. 사실 저도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취득세 주택수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세대기준 주택수를 따지는데 배우자에 이렇게 증여했을 때 다시 증여하는 그 시점으로 주택수를 다시 산정한다. 그래서 좀 더 유리하게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세대 분리된 자녀가 없거나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